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나무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진실을 풀어내는 손잡아 TV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죠. 이 발자취를 사람이 남기기 위해 활동하는 기간은 5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나 나무는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지키고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사는 곳에 나무가 있고 왜 사람들은 기념식수를 할까요? 나무가 사람들보다 우주와의 작용을 더 많이 하고 우주의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신령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무는 끊어진 인간과 인간의 매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잡아 TV도 이를 위해 나무의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역사의 상처로 남은 임진왜란의 진실과 부끄러운 사연, 그리고 600여 년 동안 지켜온 푸조나무의 사연 등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잠깐 3초만요. 3초. 손잡아TV 구독, 좋아요 꾹 누르는 것은 관심,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3초의 관심이 진실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 구독자님들의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왜란이란 지금부터 432년 전 1592년 임진년에 왜적이 불법으로 침공한 사건을 말하죠. 임진왜란은 제가 꼽는 대한민국 최악의 3대 전쟁 중에 하나인데, 그 첫째는 1637년, 이것도 조선시대죠. 인조가 한강변 삼전도에서 땅에 머리를 들이받고 이마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중국 청나라 홍타이지에게 항복한 병자호란. 두 번째는 세계대전으로 확대된 1950년 전쟁. 김일성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동족에 총칼을 들이대고 불법 남침한 6.25 침공. 세 번째는 임진왜란인데 1592년 일본 도요토미가 불법 침공해 와서 국민들이 무참히 고독한 아픔을 겪은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악의 3대 전쟁 중에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임진왜란이에요. 그죠? 반면에 중국 병자호란이나 북한 6.25 침공은 미화하거나 지우는 일도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 희한한 일입니다. 푸조나무는 600여 년 동안 부산 수영구 사적공원을 지키고 있는데, 이곳은 조선시대 때의 부산, 울산, 포항, 경주, 영덕 등의 해안 방어를 위한 군부대 본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이 부대를 우리는 경상자도수군절도사영 이라 하고 약칭으로는 경상자수영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보면은 수영구, 수영동, 수영강 등 수영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경상자수영의 수영에서 수영의 이름이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푸조나무는 느릅나무과이고 팽나무와 비슷합니다. 이 나무는 거센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판자 모양의 판근이라는 뿌리가 지탱하고 있어서 강한 해풍을 막는 방풍림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그 수영성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막고, 그 다음에 외적의 기세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푸조나무에 얽힌 사연을 보면은 임진왜란 때 외적들이 송씨 할머니를 이제 희롱했다 그래요. 얘네들이 이런 짓 잘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치도록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 푸조나무에 할머니의 호통이 서려 있어서 아이들이 나무에서 놀다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푸조나무가 주민들의 평안과 안위를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고, 이 나무를 그래서 지신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씨 할매당이 이 푸조나무 근처에 있다고 하고, 이외에도 100여 명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들은 푸조나무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자주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푸조나무 줄기가 가슴 높이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남쪽을 할머니 줄기, 북쪽을 할아버지 줄기라고 하여 노부부가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노부부의 목이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희귀하게도 남과 북 두 줄기의 크기가 대등한 형태로 양팔을 벌려 한반도를 굳건히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듯한 푸조나무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외적들이 부산 앞바다로 침공해 오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이죠. 이때 대한민국은 적에 대항할 준비도
그리고 마음의 자세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선이라는 게 나라가 아니었어요.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미리 겁먹고 오합지졸, 나라와 백성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국민들 세금으로 밥 먹은 것은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냐 이겁니다. 이러니 외적들은 그냥 행진하듯이 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북으로. 그래서 서울은 20일 만에 뺏겨버렸죠. 그냥 부산에서 걸어가도 서울에 20일 걸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걸어 올라간 거예요. 저항 없이. 선조 임금과 그 졸개들은 피신하기 바빴고 백성 위에 군림하며 백성을 짐승처럼 부려먹던 인간들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이거. 보다 못해 나약한 백성과 짐승 취급받던 노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의 활동을 우리는 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병들은 자신의 목숨만을 믿고 적과 싸운 것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말이지. 이분들의 희생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머리로 공부 좀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호국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선시대의 잔재, 그 찌꺼기가 지금 이 나라에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이 투표로 사람을 뽑죠. 공부 좀 했다고 프로필 자랑하는 사람보다도 애국심과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프로필이 아무리 좋아도 도움되지 않아요. 국민에게 빌붙어서 국민의 주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자는 절대 뽑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바로 국민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애국 호국의 가문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 지키기 위해 가문 전체가 의병 활동에 참여했고 이로 인해 전체 가구의 절반이 집안이 이어지는 대가 끊어질 정도로 나라의 목숨을 바친 숨겨진 영웅들이 있어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온 집안, 온 문중이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위태로운 나라를 먼저 구하는 데 앞장섰고 혈혈단신, 의병활동도 가장 먼저 조직해가지고 혁혁한 전과를 거둔 대단한 집안입니다. 바로 이 집안은 경주, 포항 등 일원에서 39세대가 거주했던 청안 이씨 가문입니다. 우리 청안 이씨 가문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의 박수 한번 칩시다. 이 가문은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년 전부터 나라 안위를 걱정했고 만일 전란이 일어날 경우 결사항전 하겠다는 다짐을 한 유비무한 충절의 가문입니다. 아마도 이 가문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임진왜란은 없었겠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외적이 쳐들어오겠어요. 그래 쳐들어와봤자 저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일례로 1590년 8월 1일 그러니까 임진왜란 발발 1년 8개월 전이 되겠죠. 나라의 위기를 감지를 했어요. 하마이때. 그래서 경주 불국사 법령루에서 경주, 울산, 영천, 안동, 영해, 흥해 등 대표 22명이 회합을 가졌고 국민의 안위와 국토 수호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591년 1월에는 이눌, 이경한, 이백인 등 선비들이 불국사 법령루에서 전란이 일어나면 바로 의병을 결성할 것을 여기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제를 틀어가지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도 만들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91년 3월 청안인시 문중에서는 전란의 조짐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문의 친인척들과 선비들이 별도로 회합을 갖고 전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참 호국심이 이 집안의 가문은 호국심이 대단합니다.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전쟁 조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 통신사로 황용길, 김성일, 허성 등 200여 명이 일본에 다녀온 정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책임자로 다녀온 황용길, 허성 등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김성일은 전쟁 조짐이 없다고 임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엇갈린 보고에 왕실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김성일의 말을 따르는 큰 오판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민간인 신분인 청안이씨 가문에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전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황용길의 말에 유념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전쟁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인데 민간인이 충절의 뜻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기어이 왜적은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로 침공해 왔다는 소식에 청안 이씨 가문은 이미 예상하고 각오한 바대로 다음 날인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 최초로 의병부대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국군도 하지 않은 것을 민간인이 신속히 의병을 조직한 것은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청안 이씨 가문의 최고의 장수 천사장 이눌 장군, 이 이눌이 1592년 4월 14일 의병을 결성하는 날 자신의 칼을 뽑아 땅을 내리치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 이 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임전무태를 다짐했고, 그리고 앞에 있던 바위를 들어서 땅에 내리치니까 바위가 땅에 이제 박혔는데 이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다짐과 함께 의병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눌 장수는 경주성 전투, 영천 전투, 효령 전투, 울산 전투, 그리고 이제 진주성 전투까지 참여하면서 연전연승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눌 장수가 의병을 조직한 것도 임진왜란 최초라고 하고 전과 역시 곽재우를 능가할 정도로 뛰어난 장수로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이눌 장수의 충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관심을 버려둔 거 아닌가요? 일례로 황희안이 이눌의 전과를 왕실에 보고하려고 하자 이눌은 선조가 북으로 피신 중인데 승전보를 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승전보를 보고하려거든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황희안 당신 이름으로 보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눌은 수많은 전투에서 뛰어난 전략으로 연전연승을 했고 왜적에게는 이눌이 두려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눌은 그래서 1605년 선조 38년 임진왜란 공을 세운 장수에게 주어지는 선무원 종공신 1등으로 녹훈되었습니다. 선무원 종공신은 지방 장수가 전과를 올렸을 때 주어지는 공훈이고 1등은 이제 등급이 있는데 이제 최고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훈은 공적이 이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청안이씨 장수들이 의병 활동에 헌신하여 몸을 던진 결과 전체 39가구 중에 절반인 19가구에서 후손이 끊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에 나갔고 형과 동생이 함께 전쟁에 나가니까 이렇게 나라의 목숨을 바치다 보니 가정과 가문의 희생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위한 자랑스러운 충절의 가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같이 칠까요? 와, 대단합니다. 임진왜란 때 국군이나 국가 운영 관료들은 나라에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고 도망쳐 버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국민 세금으로 국방 일선에 서 있는 지휘관들, 국민들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쥐꼬리 같은 권력을 가진 자들, 돈 좀 있다고 하는 졸부들, 국민들 관심 좀 받는 인기인들, 국방은 의무인데 군 복무를 외면한 자들이 없나요? 임진왜란 때 적 앞에서 도망친 역적들과 뭐가 다를까요? 반면에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 또 있어요. 임진왜란 때는 국군이 내 나라도 버리고 도망쳤지만은 1950년
김일성이 불법 남침했을 때 미국 청년들이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 전쟁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나요? 미군들이 바보일까요? 미군은 인류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공산 독재자들과 싸운 것이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살면서 최고의 멋과 최고의 자랑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 아닙니까? 자신을 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나 한 사람에 해당되니 작은 것 아니에요.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국가에 관한 것은 자신으로부터 가장 먼 위치에 있고 국민 한 사람으로 노력해도 편하지 않으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마음먹는다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나 한 사람이라도 나라 위한 일을 해야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해외여행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의 안전도 역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청안 이씨 가문이 남긴 인류 최고의 애국 충절의 정신이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서 자세일 것입니다. 수영성 푸조나무가 전하는 간절한 나라 사랑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늘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어떠셨어요? 손잡아TV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